오죽하면 나 어제 새벽에 고명진 스페셜 봤다. 예의 매너를 지켜요. 예의 정중히 말해요. 껄렁껄렁 대지 말고 모두 예의를 지킵시다.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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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예의 너도 할 수 있어. 기대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녹음을 하면서 이번 전북전은 왠지 또 다를 것 같다. 항상 그 야구 팬들이 봄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올해는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처럼 왠지 이번 전북전은 느낌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기대가 정말 처참히 무너졌죠. 그래서 원정을 가신 팬들은 참 굴욕을 당하고 오셨더라고요. 막 전북이 전광판에다가 21경기째 무패 막 이런 식으로 빵빵 뛰어났다고 하던데 참 그걸 보는 팬들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주에 안희수 감독님 축구 괜찮다. 후방 빌드업 진짜 든든하게 잘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로 말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사실 저는 오늘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세발라가 좀 안희수 감독님의 축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부득이하게 또 이 장마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방송에 또 불참을 하게 돼가지고 비가 지금도 참 많이 내리고 있는데 마치 저희 방송도 지금 비가 오는 느낌인데. 아,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가 이게 서울 팬들의 눈물인지 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축구 팬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경기력이나 결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적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많았고 각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방법은 다 다양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잠시 외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 방송은 최대한 좀 서울 팬들의 PTSD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들은 최대한 줄이고 좀 그나마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좀 오늘 방송을 채워볼까 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음,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요즘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이지만 그 결혼 스트레스는 사실 별로 없고 네. 그것보다 저는 지금 테니스 스트레스가 지금 거의 잠깐만요. 이게 어허, 이게 제가 지금 오늘 그 카톡방에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아닉스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악플보다는 무플이다.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이번 주에 전북이랑 축구한 것도 경기 끝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인데요? 네, 그 지난주에 그 네. 운동하러 갔다가 토요일이니까 축구 하겠네 하고 이제 딱 그 쿠팡 플레이를 켰는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하고 서울하고. 그래가지고 음, 어? 전북전이었네 하고 이제 봤죠. 전반 한 막바지 5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저는 그 서울 축구가 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서울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아, 지금은 테니스에서 스트레스 너무 보존의 법칙. 예, 격하게 받고 있어서 어차피 받을 스트레스는 받는다. 제가 그 라켓을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바꿨습니다.
이게 뭐, 당근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신다고 예전에도 어, 말씀을 저도 하셨는데, 중고로 사진 않았고 좀 네. 큰맘 먹고 이번에는 좀 한번 그 괜찮은 라켓이라고 하니까 그 음,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해주고 해서 조금 라켓을 바꿨는데 이전에 쓰던 것보다 많이 가벼운 라켓을 좀 들고 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축구는 사실 11명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태석 선수처럼 축구를 하게 되면 이제 눈에 띄죠. 간만에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하면은. 네. 근데 이제 테니스는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못하면은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이게. 음, 아, 근데 이제 제가 라켓을 바꾸니까 모든 게 다 틀어진 거예요. 타점도 틀어지고, 스윙 궤적도 틀어지고,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게 초보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에 제가 적응을 못하고, 민폐짓을 한다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 아마, 같이 치는 예, 동료에게 민폐다. 동료에게도 민폐고 상대에게도 약간 민폐인 느낌? 왜냐면은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혼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 물론 상대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제 파트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 옆에서 으쌰으쌰만 해주는데, 저 혼자서 이제 약간 나락에 빠지는 약간 혼자 이제 암흑에 갇혀 있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좀 더 많이 쳐서 적응을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장마가 오니까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비 오니까 이게 빨리 더 레슨 좀 받아가지고 다시 좀 감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축구는 선수들 보면은 이게 슬럼프가 그러니까 기복 있는 선수가 사실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못하면 축 못한다. 아, 무너져가지고. 네, 이게 반등하는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축구는 좀 선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좀 많이 실력이 꺼지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나이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잘하는 선수는 쭉 잘하잖아요. 거의 기복이 거의 일정하게. 뭐 음, 오스마르라든지 기성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잘하잖아요. 계속 자기 모습 변화하면서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테니스는 묘하게 슬럼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도. 아, 극복했다 생각했는데도 또 갑자기 또, 다운될 네,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그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 그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 가르치는 코치님이 슬럼프가 선수들도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한 몇백 번 올 거라고. 근데 그거를 예민한 선수들은 그걸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음, 슬럼프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가지고 더 길어지는데 좀 대범한 애들은 뭐 또 잘 맞겠지 하면서 에러 하면서 친대요. 음. 그냥, 아니 뭐, 그냥 에러 해도 뭐 언젠간 다시 맞겠지 하고. 그래서, 아, 그런 멘탈이 좀 키워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서울 축구를 안 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저희가, 스트레스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쵸. 결국? 제가 만들어냈죠. 결국은 네,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 네. 오죽하면은 제 라켓을 땅바닥에 찍을 뻔했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거 되게 안 되는, 약간 테니스인으로서 안 되는 행동 아닌가? 아, 그쵸. 그거 하는 순간 매장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부시고 있죠. 아,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라켓 그 줄을 손으로 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약간 그 탕탕탕탕 하면서 박수 치듯이 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 하여튼 힘듭니다. 아니, 잠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괘씸하네. 아니, 나는, 뚱라드가 요즘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거의 이제 임박했다 보니까 뭐 요즘에 되게 그런 걸로 막 얘기 막 나오잖아요. 카톡방에도.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얘가 축구도 잘 못 보고, 막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다 지금 결혼 준비에만 몰입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최대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아, 요즘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결혼 준비가 아니고 테니스라고. 그, 그러니까 그 잠을 줄이고 있어요. 네, 테니스 하려고? 그렇죠. 네, 테니스 하려고 잠 줄이고, 아하, 열심히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네. 회사에서 몰래 몰래 그거 집에 채울 쇼핑도 하고, 그거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신혼집 꾸미기에 정신이 없다고. 그죠, 지금 가전을 다 채워 넣었고요. 차마, 어, 삼성으로 가진 못했습니다, 가전을. 아, 우리의 이제, 가전을? 우리의 이제 형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매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 하여튼,
가전은 LG 아닌가요? 그렇죠. 가전은 LG죠. 어, 그러니까 백색 가전은 그렇죠. LG라고 항상 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라도 FCW 팬 티를 낸다. 하지만 그 노력은 다 저기 LG 트윈스로만 아, 가게 될 그렇죠. 거라고 예. 하고. 아, 그래서 뚱라드가 그 사진 이렇게 몇 개 올려줘서 봤는데, 다들 그 얘기 했잖아요. 집 되게 좋다. 이건 집주인님의 은혜입니다. 음, 그 집주인분이 제가 마지막 전세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비싸거든요, 진짜. 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집 빼곤 다 비싼데 그나마 집에서 조금 세이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뚱라드가 참 진짜 임박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 가뜩이나 올해가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데 벌써 뭐 이제 뚱라드가 이제 품절 되는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뚱라드가 여러모로 바쁜데 네, 그 와중에도 참 대단해. 저 사람은 뭐 저는 사실 축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게임도 하고 아주 네, 신이 그죠. 났더라고요. 일단 지금 서울은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될 게 네, 지금 제가 본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할 때 굉장히 말을 조심하면서 합니다. 아, 네, 그치, 지금 그치. 거실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네. 언제 또 부모님이 또 방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방송을 했지만 네. 이제 혼자 독립된 공간에 나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옛날 방송을 한 번씩 들어보는데, 이제 퉁라드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을 때, 그때는 정말 텐션도 높고, 막 누가 말리지 않는 이상 막 말도 엄청 많이 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이 집에서 녹음을 하면서 제일 많은 눈치를 보는 게 뚱라드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물론 부모님이 제가 K리그 보는 거를 얼핏 아시는 것 같은데 음,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도 저놈이 해외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축구도 국내 축구까지 본다고? 그니까. 그러고 하면 조금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우가 있어서 음. 그래도 이제 한 2주 뒤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공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또 게임도 하고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지금 이제 7월 달 남은 일정이 지금 수원 FC와의 경기, 그리고 강원과의 경기, 인천과의 경기 이렇게 세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이제 안 좋아진 안희수 감독님의 여론이 요 세 경기가 끝났을 때 이제 판결이 내려질 것 같거든요. 그쵸 나락을 가거나 예. 아니면 근데 평타를 치거나인데 그치 그치. 나락을 가거나 평타를 치거나인데 이게 만약에 나락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이제 뚱라드의 봉인이 풀리게 되면 참 이거는 막을 생각이 없다. 사실 저는 이번 전북전도 안 보고 하이라이트만 봤음에도 음. 이걸 내가 90분 봤다면은 화를 낼 어땠을까? 만했겠구나. 이거는 좀 화가 날 만하다. 왜냐하면 음. 저희 전북이 감독 바뀌고 첫 경기 광주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쵸. 그때도 제가 제대로 알기로 간파당했지. 4-4-2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4-4-2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북이. 그렇죠. 근데 이 감독은 뭘 봤나? 음. 이 전북 축구에 대해서 분석은 한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도 대놓고 경기가 끝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루마니아에서 활동할 때 그 경기 영상을 분석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먹혀 들었던 거고. 똑같이 하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 감독님은 상대가 보자기를 내겠다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걸 주먹으로 뚫겠다고 음. 하는 느낌이어서 그쵸. 아쉬운 느낌이 좀 컸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본 바로는 똑같은 패턴으로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90분 그 하이라이트 내내. 원래 이렇게 딥하게 계속 뭐 저나 세발라처럼 맨날 맨날 90분 다 보고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다시 보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야가 갇혀 있어가지고 못 보던 것들을 뚱나드처럼 잠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또 더 잘 보이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해볼 테고
오랜만에 일단 한 꼭지 땄잖아요. 지금 뚱라드 그만한 얘기로 한 꼭지 땄고 음,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오랜만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저희가 그동안 댓글을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려가지고 이참에 한번 댓글을 읽어볼게요. 일단 6월 14일에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방송을 하게 됐을 때, 카를레스 푸열님께서 만캐시를 후원을 해주시면서, 혼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몰리나 엠발님께서, 뚜레님 단독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요즘 팀 상황 보니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네요. 만족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상스만 찍어줬으면 싶고요. 상스 진출해서 전패하더라도 남은 경기 유망주들 모두 투입해서 1군 데뷔도 시켜서 뎁스나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에게 빡치는 건 저건 작년에 했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3년 차인 올해도 성적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화가 나네요. 기성용 등 핵심들 은퇴는 다가오는데 대륙컵은 고사하고 상스를 걱정해야 할 판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전에 달아주셨던 댓글인데, 사실 오늘 달아주셨다고 해도 전혀 기시감이 들지 않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올렸을 때 고겜동님께서 새벽 5시에 새벽에 올리면 못 볼 줄 알았나요? 크크크 전서사 딱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 타이밍을 출근길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많이 들으시길래 출근길에 최대한 맞춰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새벽 5시로 맞춰서 올린 건데 딱 그걸 또 캐치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음, 댓글을 읽으면서 두 꼭지 땄고요. 이제 그 전북전을 회피하기 위한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볼까요? 한 주간 해외파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사실 그 전부터 얘기는 계속 오가긴 했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행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뭐 김민재 선수의 그 미넨 행도 이제 거의 발표만 남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이게 좀 빨리 좀 가지 하필 딱 서울과의 그러니까요. 경기에만 뛰고서 바로 그날 출국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전북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휴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조규성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도 고별전인 경기에서 뭐 득점까지 하면서 팀을 승리로 견인하고 갔으니까 뭐 저분들만 기분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덴마크 리그의 미트윌란 행을 결정을 지으면서 그런 기사도 있던데 이 K 축구 선수 참 요즘 잘 나간다 그런 음, 얘기가 있는데 뭐 가장 좀 화제가 되는 건 이강인 선수의 PSG 행이 아닐까. 저는 PSG를 보고, 제 가장 박수를 칠 곳은 SBS 스포츠가 아닌가. 아, 그렇죠. SBS 스포츠가 사실 그 해외 축구에서 많이 잊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리그왕은 사실 크게 관심 못 받는 리그인데 사실 황의조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 잘 보기 힘든 리그인데 일단 파리로 갔으니까 뭐 스브스는 좀 쾌재를 부를 것 같고 음, 또 네이버 스포츠도 다시 또 라이브에서 리그왕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네이버 스포츠에서 무료로. 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무료로 또 해외 축구를 오랜만에 또 보는 한국 선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젠가 그저껜가 발표가 됐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리그왕을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또 이제 TV로는 SBS 스포츠에서 하고 이제 음, 인터넷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전 시즌처럼 네이버에서 볼 수 있을지는 아직 그런 모르겠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어차피 K리그 팬이시면 그렇죠. 네, 아마 그냥 쭉 연계해서 보시겠네요. 예, 쿠팡 플레이가 점점 이 활동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K리그 팬들은 사실 뭐 더 좋지. 어, 어차피 결제해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러다가 EPL도 그 프리미어리그도 살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기세면. 뭐 쿠팡 플레이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뭐 해외 유명 팀들 내한 경기 추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축구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뚱나도 얘기한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도 꿈이 아니다. 통합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파리 행을 듣고 그냥 그 짧은 식견으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거기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팀인데, 공격수들에서. 왜냐면은, 음, 앞에 음바페 뛰고 있고, 네이마르 뛰고 있고, 또 누가 뛰고 있죠? 앞에? 아, 메시는 갔으니까. 그 두 근데 선수가 네, 대표적이고, 그렇죠. 뭐, 근데 음바페랑 네이마르가 사실 수비적인 롤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 이제 미드필더 애들이 그래도 꽤, 하여튼 잘 뛰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 약간 거기 보면 미드필더를 조금 수비적으로 좀 많이 좀 활동하는 선수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이광인 선수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잘못하다가 또 게르게 되는 건 아닐까. 왜냐면은, 이광인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지만, 어떤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물론 다른 위치이긴 한데, 뭐, 네이마르나 음바페 선수의 파괴력보다는 좀, 뭐, 포지션이 워낙 다르니까, 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사실 파리 유니폼 되게 이쁘잖아요. 어, 이쁘던데. 그래서 파리 유니폼 많이 팔리겠다. 지금 어, 뭐, 거기 그 메가스토어? 네, 그 현지 샵에는 이미 이강인 선수 홈 유니폼이 품절됐다고 하고, 음, 그리고 그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되게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유니폼에 대한 얘기 많긴 해도, 그래도 유니폼 색감부터가 되게 잘 뽑히는 팀이라서 많이들 사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뚱라드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들 이강인 선수가 워낙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거의 미드필더 탑 꼽으라고 하면은 뭐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 잘했던 선수여서 낙관적으로 파리에서 당연히 주전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초반에는 뭐 적응 문제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뚱라드 얘기한 것처럼 공격은 음바페 네이마르가 하고 그렇다면 미드필더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워낙 또 나이도 어리고 뭐 노력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고 재능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해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김민재 선수는 진짜 인간 승리죠. 이 정도면은 커리어가.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더 놀랍긴 해요. 위넨 그러니까. 관계에 더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게 아닌가, 김민재가. 음. 무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민재를 조롱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중국 그쵸. 간다고 했을 때, 네. 네, 돈만 보고 간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무시하고 나폴리 가서 가자마자 우승, 이제, 1년마다 팀을 갈아 끼고, 리그에마다 가가지고 다 그냥 도장 깨기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레바민 중에 그 민을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 미네는 당장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당장 챔피언스 리그 대권 도전하는 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팀이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 그 챔피언스 리그도 굉장히 좀 유리한 게,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 그 강팀이라고 해도 그 좀 그러니까 중위권 팀이랑 할 때 힘 빼는 순간 한번 얻어맞잖아요. 음, 근데 사실 분데스리가나 라리가나 리그 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약팀하고 붙으면은 좀 많이 뚜까 패고 약간 쉽게 쉽게 경기하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 3강 정도 체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좀 한 시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진짜 챔스 다시 한번 우승하는 게 아닌가 한국 선수가 싶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전북 선수였다는 그 생각이 완전 싹 사라지고 국뽕, 치사량. 그쵸. 예.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뭐 덴마크 리그를 꼭 갔어야 되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럼요. 거기서 본인이 당연히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내부 사정도 모르는 판에 뭐 우리가 알 만한 팀이 오퍼를 했다고 해도 거기서 뭐 2군, 계속 2군만 출전, 아니면 뭐 벤치만 있고, 계속 그 뭐, 우리가 지금 알리그만 뛰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어디 그 덴마크 팀
해도 거기서 1군에서 계속 리그 소화하면서 뛰는 게 훨씬 더 음. 낫고 그냥 한 경기만 더 빨리 가지 그랬어. 그래. 그게 제일 아쉽다. 그 미트윌란도 이놈들은 자기네가 돈도 많이 줬으면서 그래. 아, 빨리빨리 데려갔어야 될 거 경기를 아니야. 왜 뛰기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지금 경기를 뛰지 말라고 해야지. 7월 중순인데 준정이 그러니까 이적 시장 열렸을 때 그냥 빨리 이게 데려갔어야지. 서울이니까 조기성이 안 다치고 그거 덴마크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 포항이었어 봐. 어, 그리고 뭐 어디 인천 원정이었어 어 봐. 그 잔디에서 다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선수들이 워낙 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다친 거지. 다른 팀이었으면은 아휴 무조건 몸 사렸어야 그냥 돼.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몸 사려서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아, 사실 멀티골을 박을 수 있었는데. 네, 몸을 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삼국지 땄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에 스포츠 관련된 뭐 각종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골대녀도 많이 봤었고, 뭐 뭉쳐야 찬다도 가끔 얘기를 했었고, 요즘에는 최강 야구를 저도 좀 챙겨 보는데, 진짜 야 저는 대단하더라. 감히 얘기하건데 최강 야구가 지금까지 스포츠 예능 중에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수들이 어떤 마인드로 훈련하고 음, 경기에 임하는지 가끔 보이거든요. 가끔 가끔. 이게 평상시에는 예능 같다가도 선수들도 약간 승부가 올라오면은 약간 나오잖아요. 자기 그 프로 때 했던 그런 어떤 멘트들이. 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이번 주가 저는 경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이했는데 사실 그쵸. 좀 평이했는데 음, 이야기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다. 아, 이번 방송 그 최강야구의 몇몇 포인트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북전을 보고 나서 그걸 보니까 더 와닿는 맞아요. 포인트가 더 많았어. 저도 이제 전 최강야구를 보고 전북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약간 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대학 선수인 원성준 선수가 예, 그게 있다면서 뭐 쓰리볼이면은 그러니까 그냥 스트라이크 하나도 없고 쓰리볼인 상태에서는 일단 한번 보는 게 약간 국룰인가 보더라고요. 그쵸, 국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굳이 국룰까지는 아닌데 지금 메이저에서도 쓰리볼 타격 많이 나오거든요. 음, 프로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쓰리볼이면은 투수가 미쳤다고 볼을 던지진 않고 보통 복판에 던진단 말이죠. 그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판에 던지는 공을 치는 게 쓰리볼이라고 하더라도 볼넷 확률보다 그러니까 막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쓰리볼 타격이 생각보다 그 효과적이다라는 통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음, 그래서 쓰리볼 타격을 요즘 좀 하라고 하는 편이기도 한데 옛날에 쓰리볼일 때는 무조건 기다렸거든요. 오죽하면 쓰리볼일 때는 그냥 타석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약간 그 공 어, 던지기 직전에 약간 나가잖아요. 예. 그게 스트라이크에 한복판에 꽂히더라도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요즘 쓰리볼 타격을 하고 사실 방송을 보면 이제 타격 지시를 내리죠, 코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 의도인 것 같아. 지금 뚱라드가 얘기한 것처럼 잘 보다가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거는 당연히 안 건드리겠지만 좀 몰린다 싶으면 그냥 그걸 쳐라라고 사인을 내셨던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복판 공이 됐던 아니면 본인이 변화구를 재고 있어서 변화구가 됐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야구에서 보통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게스히팅을 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 들어오겠지 하고 좀 치거든요. 네. 근데 쓰리볼이면은 투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카운트니까 타자가 오케이 그럼 직구가 여기에 꽂히면은 무조건 스윙한다. 라는 직구 타이밍 맞춰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기가 생각했던 공이 아니면은 멈춰야겠죠. 근데 이제 아직 아마 선수다 보니까 타격 사인만 보고 일단 배트는 나왔고 배트는 나오고 있는데 어 공이 내가 생각했던 공과 그러니까 너무 볼이었어요. 사실 볼이 너무 볼이었어. 음, 그러니까 적당히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너무 볼이었다 보니까 공이 이상하게 아다리가 맞아서 걸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살 당할 뻔했죠. 사실 그때 병살 당했으면 지금 완전 그냥 역적이지 진짜. 역적 저도 사실
쓰리볼 타격해서 병살당한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뜬공이에요. 쓰리볼 타격해서 아웃당한 거 뜬공 아니면 이게 혼자 죽는 공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쓰리볼이 아니던 뭐 그냥 일반적인 카운트라고 해도 그 주자가 1루에 있을 때는 그런 스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병살 코스 병살로 이어지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혼자 죽어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장면이 다 나온 거죠. 일단 어 타자한테 유리한 카운트에서 요상하게 체크 스윙 하다가 병살 당한 한 거, 그냥 고등학교 선수가 안정적으로 그냥 1루만 잡겠다. 그 선수도 지금 약간 많이 몰린 상황이니까 맞아. 1루만 잡겠다고 해서 그냥 겨우 이제 원아웃으로 막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의 어떤 반응이 제각각이었죠. 맞아. 일단 박용택은 웃었고, 쟤 뭐하냐라고 웃고 있었고, 음, 송승준은 아마 전마 돌았나 막 이러고 있었고, 음, 정성우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거든요. 맞아. 화를 되게 많이 냈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정성훈이 사실 코치 출신이에요. 그 은퇴하고 그 프로 기아에서도 코치를 했었고, 코치를 아, 했었는데, 그, 어디 수석 코치까지 했었나? 그러니까 코치를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아마 제 예상에는, 댓글에서도 많이 써있긴 했는데, 김성근 감독의 표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리 때렸구나. 미리 좀 때린 것 같은 느낌도 아, 있고, 때리고 싶기도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치. 지금 그 코치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가르쳐 준 선수가 그러고 있으면은, 사실 프로에서는 이거 약간 그, 잠깐 퓨처스 갔다 와, 이 느낌까지도 갈 수 강등, 있거든요. 너 잠깐 이군 잠깐 강등. 너 좀 이군 갔다 와. 얘 징계성으로 이군 갔다 와. 이 정도인데.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정성훈이 그 선수, 그 대학 선수 타격도 많이 가르쳐 주고 했어요.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같은 내야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청 뭐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성 감독님 명언이 두 마디가 나오죠. 방송 아닌 줄 알았어. 예능 아닌 줄 알았어. 오, 근데 그 두 마디로 선수를 약간, 그거, 그냥 그걸 갈군 거란 느낌 좀 안 들었고, 약간 일침이지 않았을까?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 장면을 보고서 그동안 최강 야구를 진짜 저는 예능적으로만 약간 봤거든요. 약간 오락거리의 느낌으로만 네, 봤었는데, 그리고 그 박용택 선수가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 네, 보고서. 아, 약간, 아, 물론 우리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뭐 예능이고, 뭐 우리가 이제는 프로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정성훈 선수가 방송에서 제가 봤던 걸로는 되게 순하고, 맞아요. 되게 엄청 좀 인자한 느낌이었는데, 네, 아, 뭐라 할 건 뭐라 해야지 하면서 굳이 따라가가지고, 너 뭐 정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엄청 쏘아붙이길래, 나도 모르게 TV를 보다가, 야, 죄송하다 그래. 야, 그냥 맞아요. 빨리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 막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싸해지고, 그리고 이제 김성훈 감독이 불러가지고, 야, 야, 이러면서, 그따위로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와, 그때 분위기 갑자기 싹 그러니까 싸해지면서, 거기서 그게 그랬잖아요. 야구를 뭐로 보는 거냐라고 했나? 야구를 음, 뭐로 생각하는 맞아, 맞아. 거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짜 세게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근본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너가 이 종목을 뭘로 보길래 그딴 행동을 해? 라는 약간, 그거였잖아요. 예. 약간 그 옛날에 하기 예. 싫어? 아,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어, 야, 하기 싫어랑은 약간 싫어? 좀 약간 이런 품격은 느낌이었어. 다르지만, 그쵸, 그쵸. 예, 하기 싫은 진짜 약간 솔직히 그건 이제 좀 메신저가 지나서, 메신저인 걸 아니, 감안하면, 메신저뿐만 아니라, 저 예, 김성 감독님이 하기 싫어했어도,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건 좀,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다. 땡깡 부린 거죠. 약간 그치, 그 그치. 상사가 그냥 부하 직원 불러놓고,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진짜, 대응한 예, 거지. 감정적으로 그냥 땡깡 부린 거지. 솔직히. 와, 근데 진짜, 저는 거기서 그 상황이었잖아요. 저그 멘탈 나갔어요. 아, 전 진짜 울 수도 있어요. 진짜. 아, 나는 네. 근데, 와, 김성근 감독님 진짜 멋있더라. 네. 그, 그,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밈 중에 그 김성근 감독님 한화 시절 응원가,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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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되게 웃긴 이미지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 최강 야구에서 김성근 감독님 보는데,
와, 저 연세에 진짜 그 막 선수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디테일한 지도 막 해주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와, 저 감독님이 그러니까 현역 감독 시절에 왜 그렇게 유명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이번에 라인업 발표할 때 서동욱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 원래 그 선수가 아니었는데 8번 타순에 다른 선수였는데 서동욱으로 음, 바꿔 넣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타격 폼이 이제 훈련 때 막판에 좋아졌잖아요. 그 좋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넣은 줄 알았는데 감독님 딱 그러잖아요. 타격 폼이 넌 제각각이다. 음, 둘 중에 하나로 해라. 잘한 걸로 하든 못한 걸로 하든 하나로 해라. 그래야지 네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런 시야로 보는 것도 있구나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너가 잘 쳐서 넣어준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전혀 밸런스는 못 잡고 있으니 좋은 밸런스든 나쁜 밸런스는 하나만 잡고 가라. 좋은 밸런스는 유지하면 되고 나쁜 밸런스면 다음부터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와 이 감독의 시선은 뭘까? 음, 그러니까 이게 야구는 좀 경기가 워낙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130 몇 경기 하잖아요. 축구처럼 뭐 딱 38경기 딱 한 게 아니라 그쵸. 매일매일 야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써야 할 선수도 결국은 살려내야 되는 게 감독의 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타선을 버리더라도 그 번호를 버리더라도 너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안 되는 걸 깨닫게 시간을 준다는 거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놀랍더라고. 이게. 진짜 그거 보면서 아, 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야자하고 끝나고 막 이러면은 10시, 11시 막 이때 끝나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진짜 롯데 자이언츠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야자가 10시에 끝난 거 막 이러니까 야구를 못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 11시 이때부터 야구 보통 한 3시간 하잖아요? 그 풀경기를 다 봐.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쟤는 뭐가 그렇게, 저렇게까지 미칠 정도로 야구를 보는 게 좀 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최강 야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야구란 게 참, 이런 팬들에게 얘기할 거리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다. 그러니까 축구는 요즘에 뭐 전술들을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라인을 올렸다. 뭐 아니면은 뒤에 네 명을 배치했다. 뭐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단편적인 걸로는 전술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워낙 또 축구는 리얼타임의 스포츠고 음, 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100%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근데 야구는 턴제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때 딱 승부수로 거는 전략과 상대가 그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뭐를 냈느냐에 따라서 먹혀드느냐 안 먹혀드느냐가 뭐 아니면 도로 확실하게 나오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참 얘기할 게 명확하게 많겠다. 그래서 아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요즘에 좀 최강야구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나 이번 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선수들의 노력과 그런 그러니까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극복해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음, 아, 뭐 축구도 마찬가지다. 참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서사를 봤을 때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축구 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열심히 안 뛴다. 최근에는 뭐 수원 삼성 팬들이 참 선수들에게 그런 질타를 많이 하고 있던데 뭐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게 이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 선수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사실 축구팬 입장에서는 이런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를 접하지 않는 이상은 운동장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정보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정말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악착같이 하고 안 되더라도 뭐라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팬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고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내가 저 선수를 어떻게든 밀어줘야겠다라는 그런 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거를 최강 야구를 보면서 아, 축구 팬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야구 팬과 즐기는 방식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력하는 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선수와 팀을 팬질 한다는 게 참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닉스 감독님은 해외 축구를 볼 게 아니라 최강야구를 빨리 보세요. 아, 인정, 그러니까 최강야구에서 전하는 인정. 메시지가 어.
서울 구단이 전해준다면 인정, 인정. 진짜 이게 축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쵸. 이게 진짜 좀 되게 장면들이 많이 솔직히 이대은도 작년에 처음 맞아. 나왔을 때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본인이 진짜 당황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막 이러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막 했는데 지금 막 완봉하고 에이스야. 막 1번 되고 그 신재영도 어디 그 프로 선수한테 장난을 맞돌이 들었다가 고등학생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더니 혼자서 그 계속 훈련 나와서 연습하더니 결국은 어제 뭐 6이닝까지 혼자 틀어막았고 그러니까. 막 그 은퇴한 선수인데도 새로운 구종 막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주원 선수도 그 시즌 마지막 경기 두산전 할 때도 끝나고 울었잖아요. 자기가 야구 음,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음, 그러니까 정작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야구가 이렇게 좋아했다는 걸 내가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은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포츠가 세상에 전하는 올바른 메시지. 그치. 또 심지어 웃기기도 해요. 어제 어. 고등학교 선수 한 명이 저도 홈런인 줄 알았거든요. 안 뛴 거. 빠던하고 산책하다가 이대호한테 개 털렸잖아요. 그쵸, 그쵸. 너가 프로 선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수한테 큰 약이 됐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안익수 감독님도 예. 항상 그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시즌 초만 해도 축구 성적을 잘 내고 팬들을 매료시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했었던 건데 근데 점점 뭔가 축구가 그 안익수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더 좋은 축구, 뭐 더 좋은 모습 이런 거는 보이질 않고 오히려 작년에 안 좋았던 모습으로 회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계속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팬들의 여론도 안 좋은 거죠. 그럴 거면은 안익수 감독님도 그런 비하인드 캠 같은 걸로 해서 연출이라도 해서 김성근 감독님처럼 뭔가 그런 따뜻한 모습이라도 찍어낸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포항이 우리보다 4점이 높아요. 음, 근데 포항이 우리보다 돈을 압도적으로 안 쓰잖아요. 물론 제가 포항 팬은 아니어서 포항이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의 포항을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줘요, 감독이. 김기동 감독이 전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선수 사줘. 네, 그렇죠. 전설이. 아니면 화끈하게 팔고, 어. 안 된다 싶으면 팔고 본인이 전술 색깔 바꿔버리고. 야씨, 이래도 안 사줘? 이래도 안 사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포항은 계산이 서는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서울은 계산이 안 서요. 사실 우리가 시즌 초에 잘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잘한 경기도 있지만, 어떤 경기는 잘한 게 맞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든 경기도 꽤 있었거든요. 저는. 많긴 했죠. 그러니까 예. 경기력을 못 가져오더라도 결과를 어쨌든 가져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뭐 하나 틀어지면은 뭐 쉽지 않겠는데 축구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축구인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물론 저 지난 대전전은 제가 잠깐 봤는데 음, 키퍼가 워낙 선방을 잘해서 그거는 뭐 논외로고 합시다. 근데 해주 전북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와 이거 안 풀리면 이렇게 되겠다 라는 전형적인 어떤 경기를 보여줬고 음, 하이라이트 10분 정도 되는 내내 똑같은 패턴을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서울이.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 한 51% 정도? 아니, 한 60% 정도? 강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감독님의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북의 전술을 4-4-2로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4-4-2는 되게 힘든 포메이션이잖아요. 이게 4-4-2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그냥 두줄 수비라고 하는데 이게 4-4-2를 쓰려면 일단 공격수 두 명이 어떤 식으로 상대를 압박해야 될지 되게 중요하고 그 중원을 두 명이서만 쓰니까 그 두 명의 중원으로 그 넓은 중원을 이제 커버해야 되는데 그때 음. 전북 중원이 백승호랑 박진섭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전북 중원에 밀릴 중원을 갖고 있질 않잖아요. 오히려 중원 더 좋단 말이죠, 우리가. 그 그쵸.
뭐 백승호, 박진섭보다는 뭐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뭐 기성용, 뭐 하다못해 이번에 돌아온 이승모, 음,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밑에서 이제 그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두 명의 중원을 전혀 제어를 못했다는 게 또 많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음, 경기 결과를 모르고 봤다면 일단 전반에 이태석 선수를 뺀 거는 저는 나름 감독이 좀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경기는 안 된다, 이 선수가. 음, 뭐 체력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약간 좀 전반에 컨디션이 안 좋았든 그 뺀 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후반에도 계속 그 사이드에서 얻어맞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전을 봤을 때 전북이 골대를 두세 번 맞추던데 네, 근데 그랬죠. 패턴은 똑같았거든요. 네, 사이드에서 풀어가지고 크로스 올린 다음에 뭐 송민규가 차던 누가 차던 헤딩으로 하든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전북의 공격 작업을 굉장히 단순하게 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진짜. 음, 근데 그 굉장히 단순한 패턴에 우리 수비진이 거의 썰렸거든요. 계속 매번. 그래서 이게 참 뭐가 문제인지 명확히 보이는데 왜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전북 선수들 사이드 선수들의 킥 퀄리티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일단 그쪽으로 공이 안 가게끔 하던지 아니면 그쪽 공이 갔으면은 압박을 좀 더 강하게 걸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킥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계속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헤딩 경합 싸움을 하게 만들었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중앙으로 볼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백종목 선수 계속 이제 선방을 하게 되고 그 선방하다 보면 결국 먹히잖아요. 그래서 음, 뭐 아쉬운 거죠. 사실 냉정히 얘기했을 때 조규성과 지금 현재 구스타브 폼을 보면 조규성이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스타브한테는 그렇게 찬스가 많이 와도 골을 못 넣는 조규성은 거의 원샷 원킬인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교체 투입된 지 2분 만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조규성의 그 골 장면이 전반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런 장면 수두룩했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에만 지금 두세 번 나온 거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트라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반에 음, 그 중원으로 그런 식으로 볼 투입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경기 보고 감독은 뭘 했나? 그러니까 뭐 했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저는 경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전북에 새로운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축구는 저는 이제 처음 본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최강희 감독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음, 말을 해주던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4-4-2로 나오면서 진짜 스타일이 클래식 하시더라. 축구 그런 것 스타일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4-2의 제일 큰 장점이 경기장 어디에나 선수가 있다는 그죠? 포인트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안익수 감독님을 지난주에 좀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포인트들은 분명 있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일 아쉬웠던 거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효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전북의 감독님을 상대로 해서 뭐 예전 자료까지 막 분석해 가면서 맞대응 전략을 펼쳤는데 서울은 사실 뭐 선발 라인업이 3-4-3으로 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하던 4-1-4-1로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그냥 전북을 상대를 했는데 전북이 이 앞선의 투톱인 송민규와 구스타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선민, 백승호, 박진섭, 이동준 이 네 선수 총 6명의 선수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운데 쪽을 틀어 막더라고요. 근데 서울이 거기서 후방 빌드업이 전혀 안 되면서 서울이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내세웠던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막혀서 전반에 되게 많이 두드려 맞았고 뭐 그 와중에 골대도 많이 맞췄고 전북이 그리고 옵사이드 득점도 있긴 했었지만 전반전은 좀 안일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상대가 우리가 2017년인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기고 있는 상대인데 전 아까 또 최강약으로 보면서 생각했던 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진 수를 다 써야 된다. 아, 그죠. 아니, 뭐 진짜, 번트를 하든 스퀴즈를 하든 뭘 하든
막 짜잘한 수라도 써가면서 어떻게든 그전과 다른 경기 양상이라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전북을 못 이기고 있는 상태임에도 인 건데도 오히려 서울이 마치 전북만 만나면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이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전북의 새로운 스타일에 전혀 또 대응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만약에 김상식 감독이나 김두현 감독 유지가 됐으면 이겼겠죠. 이겼을 것 있을 때도 같아요. 못 이겼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이 경기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안 풀린 부분 분명히 있었고 이렇게 전북이 중앙 쪽을 강력하게 막아낸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답은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우위를 잡는 포지션이 그렇다면 측면이고 측면에는 전북은 뭐 왼쪽에 정우재, 오른쪽에 김문환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오른쪽에 임상엽, 박수일 있고 왼쪽에 나상호, 이태석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측면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이제 김진야 선수를 투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3-4-3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템포를 낮추고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요거 봐라. 그래도 시작은 안 좋았지만 좀 대응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이상 이거는 호평을 할 수는 없죠.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시도들이 다 무의미해진 거고. 근데 수비적으로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음, 수비적으로. 이게 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봐서는 너무 수비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사이드에서 음, 그러니까 사이드 흔들렸는데 중앙에서도 센터백들이 자리를 전혀 못 잡고 있고 그런 수비적 난국이지 않았을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그 경기 끝나고 보니까 기성용 선수랑 안익수 감독도 뭔가 좀 진지한 대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네, 얘기도 그런 있었죠. 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게 건설적인 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뭐 팬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뭐 기성용이 명제되면은 뭐 우리가 이유를 알겠지. 근데 솔직히 안익수 감독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고 그래, 네, 그 그렇게까지,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음,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계신데, 그 냉정히 얘기합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성용 오스마르를 뭐 내치는 게 아닌가 안익수 감독이. 아니 이번 시즌 톡 틀어봤을 때 우리가 뭐 기성용이랑 오스마르가 축구를 못해서 진 겁니까?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 그 둘은 축구를 항상 잘했어요. 음, 근데 그 둘은 잘했는데 그 둘은 뭔가 뭐 나이가 많다고 이 뭐 고참이라고 뭔가 뭐 서울 축구색을 바꾸기 위해서 그 둘이 뭐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바꾸고 하진 않고요. 그냥 그치. 뭔가 경기 후에 서로 당연히 선수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감독하고 저 같아도 다를 것 같은데 일개 축구팬도 왜 저러고 있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많은 축구 예, 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당연히 그 어, 안에서 지켜본 기성용 선수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오히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예. 해줬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물론 감독이 또 경기 직후에 본인도 이제 본인한테 실망해서 화가 났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약간 거기서 대응을 좀 돼서 이따 얘기해 라고 할 음,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어쨌든 그 둘이 프로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럼. 알아서 이제 또 끝나고 뭐 풀고 얘기하겠죠. 뭐 잠깐 나와봐라 뭐 카페에서 얘기나 하자 얘기하고 뭐 음. 또 서로 얘기해서 이제 뭐 으쌰으쌰 하겠죠. 뭐 기성용이 뭐 하루 이틀 선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최근 서울의 폼이 또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기 결과가 어쨌든 최근 좀 안 좋지 않나요? 좀 약간 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경기 6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승리는 단 한 번밖에 거두지 그러니까요. 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런 사단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쯤 우리가 진짜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강팀의 면모를 다시 되찾는가? 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번 시즌 내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희수 감독님은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설라나 이런 데서도 뭐 안익수 감독님 뭐 당장 내쳐야 된다, 아니면은 뭐 올 시즌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은 더 맡겨도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각자 기대하는 성적도 있겠지만 서울이 부활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올 시즌을 부활해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초조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아니, 뭐, 우리는 뭐, 한 내년이나,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쌓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또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기의 차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당장 뭐, 선수들과 감독님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팬들끼리도 충분히 건설적인 대화는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그 주장들을 보면서도 저 나름대로 또 생각도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뭐 서로 막 감정 상하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다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거가 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지, 다 합리적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팬들은 사실 당연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팬들도 참 속이 많이 타잖아요. 물론 뭐 선수들이나 코치진들도 참 속이 타겠지만 21경기나 이기고 있지 못한다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PPI에서도 너희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또 나만 진심이었지? 라든가, 간절한 것은 팬들만, 그리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걸개로도 간절하면 증명하자라고까지 팬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결국에는 FC 서울이 이거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고. 네, 사실 저는 뭐 약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이 경기 지는 거 굉장히 짠하고 정말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그 몇 년의 전적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감독 혹은 선수단 퀄리티가 전북을 상대할 만 했을 것인가는 음, 좀 의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팀이 많이 망가져 있던 시기가 길었고 반면 전북은 사실 우리가 뭐 좋아할 수 없는 구단이지만 냉정히 얘기했을 때 바람직하게 구단 선수들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그치. 팔고 그러니까 한국 선수 제대로 팔고 분하지만, 예, 솔직히 그치. 말해서 어, 최근 몇 년의 그 선수단 퀄리티를 봤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났었다. 예. 근데 올해는 사실 프런트가 어느 정도 잘 보강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쉬움은 큰데 그러니까 이런 경기 이겨야지 그 감독님이 말하는 그 서울 구단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치.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사실 이 모든 화살이 감독님에게만 쏠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죠? 이거에 예. 뭐 프런트한테도 쏠리고 감독님한테도 쏠리고 뭐 선수들한테 선수한테 쏠리고 쏠리고, 이렇게 됐는데, 올 시즌은 프런트가 보강을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니스 감독님이 그 보강해준 선수들을 잘 기용하지 않고 결과까지 이렇게 계속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화살이 감독님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주말에 그 대전과 수원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초반엔 되게 재밌었거든요. 대전이 진짜 원사이드하게 수원을 털더라고요. 음, 근데 조금 있다가 수원이, 그러니까 수원도 좀 급하니까 이겨보겠다고 라인을 막 올리고 하니까 뒷공간 계속 비고, 대전이 그거를 너무 수월하게 털었는데 수원이 씨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라인을 내려버리니까 대전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되면서 후반에 거의 수원한테 끌려가기 시작했고, 내리 2실점 하면서 2대2로 비겼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 대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음, 그거 보면서 참, 서울도 서울인데 니네는 진짜 더 심각하다. 너네도 참 축구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프런트에 대한 그런 보강에 대한 얘기도, 저는 제주가 올 시즌 되게 우리랑 막 2위 경쟁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8위인가 그렇더라고요. 6위. 6위구나. 그래서 물론 승점 차는 뭐 아직 얼마 안 나지만, 근데 제주도 저는 전북 다음으로, 울산 다음으로
보강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제주가. 그러니까 매년 그쵸. 알짜 자원들 되게 잘 데려오고. 근데 제주도 참 팬덤이 서울만큼 수원만큼 컸으면 여기도 만만치 진짜 않았죠. 남길 네. 감독님이 욕 진짜 많이 먹었겠다.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역시 뭐 우리만 참 불행한 것 같고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 보니까 뭐 다 못하더라 라는 좀 위안을 얻었거든요. 음, 그래서 전북전 진 거 너무 아쉽고 그뭐 젖잘 사람 말 사실 의미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이라도 기약해 볼 수 있는 뭔가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줬으면 팬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안 좋아진 여론을 사실 뒤집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이제 남아있는 수원FC전, 강원전, 인천전 세 경기 다 잡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까 뚱나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평타다. 그죠. 여론 그래야지 평타로 회복할 평타죠. 수 네.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은 감독이다, 안 좋은 감독이다의 기준을 잡았을 때 좋은 감독은 스쿼드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면 좋은 감독이다. 그리고 스쿼드에 비해서 안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안 좋은 감독이다. 그리고 스쿼드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기동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감독이 되겠죠. 또 근데 저는 안익수 감독님도 나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나쁜 감독은 아니죠. 근데 스쿼드에 비해서 뭐 승점 차가 촘촘하긴 하지만 그래도 3위에 붙어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이거는 아니스 감독님을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은 후방 빌드업과 수비진의 안정화를 정착시킨 거는 그 공로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안희수 감독님의 다음 스텝의 감독님을 고려하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이런 후방 빌드업을 선수들에게 각인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로는 인정해줘야 된다. 다만 비판점이 나오고 있는 공격적인 디테일함이나 이런 거는 안희수 감독님의 몫은 아니다. 그런 것 그건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식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안희수 감독님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와서 뭐 안희수 감독님 잘하고 있다까지 실드를 칠 수는 없겠지만 나쁘게 가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안희수 감독님이 잘해서 조금이나마 뭐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의 올 시즌 말까지는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감독 중에서 제일 낫죠. 뭔가를 어쨌든 보여주고 가는 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감독으로 네. 다시 또 강팀의 면모를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진짜 외국인 감독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네, 선수단 돈 조금 아껴서,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님을 데려오기 힘든 게, 이 사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게 금전적으로 힘들잖아요. 외국인 감독 연봉도 높긴 음, 하지만, 우리 선수단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그 돈 아껴서 감독님한테 투자 좀 합시다. 그게 제가 바라는 FC 서울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얼추 좀 센터 라인이 조금 갖춰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이제는. 내년쯤에 대권 도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제 글른 것 같고요. 올해는 그리고 울산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하긴 할걸? 고만고만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어, 3위 하면 진짜 초대박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3위 안에 들면 초대박이고, 어, 상승은 좀 들어야지 내년에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그쵸. 않을까. 저도 뭐 지금 서울이 상세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하스 내려가서 막 간당간당 하고 있으면 뭐제 입장에서도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좀 축구보다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승 경기는 사실 이미 우리 순위 확정됐으면 약간 보기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구를 좀 시즌 막판에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최근에 너무 힘들게 봤어요. 시즌 그치. 막판에.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게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뭐 아무리 또 과정을 강조를 하더라도 결국 결과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과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태에 직면한 것도 안희수 감독님이고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안희수 감독님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3연전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수원FC와의 경기를 할 텐데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현재 서울의 페이스를 봤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무승부 되게 지루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막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또 경기 앞두고서는 어쩔 수 없이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팬의 마음인지라 뭐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만큼은 그러니까 경기가 없을 때는 막 팬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워도 경기할 때만큼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오늘 저희가 좀 전북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경기 리뷰를 짧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부디 다음 경기부터는 좀 결과를 가져와서 좀 우리도 방송을 하기에 한숨 좀 돌리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풀려도 다음 주에 세발 나와서 안희승 감독님 욕 많이 해줄 테니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방송은 잘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뚜레 홍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